나는 대도시에 살고 있고 40대 남자다. 최근에 우리 집 일을 해주는 파출부와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썰을 읽어주는 채널이 있다고 하길래 제보해 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40대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하나가 있다. 아내와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가진 게 없었다. 둘 다 워낙 가진 게 없었고 맞벌이를 했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 예저 마련을 하려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그때 나의 운대가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행복한 우리 가정은 아내의 병으로 인해 병원 다니는 게 일이 되었다. 아내의 병세는 악화되어 장기 입원 끝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나는 학생인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주변에서 남자 혼자 여아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다.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재혼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아내와 정이 특별히 좋았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없다는 슬픔에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오기도 했다. 아이는 내 사랑을 먹고 예쁘게 잘 자랐다. 하지만 엄마 역할까지 채워줄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럴수록 딸을 더 많이 사랑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잘 돌봤다. 이제 내 핏줄은 내 딸 하나이니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자연스럽게 바빠졌다. 집안일을 할 여력이 없어 파출부를 고용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은 감사하게도 꼼꼼하게 일을 잘했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다. 아내는 없지만 집안 살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안은 늘 깨끗했고 딸과 나는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딸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들어갔다. 몇 년간 우리 집 살림을 해주던 파출부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우리 집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난처해졌다. 사업 규모는 점점 늘어났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잘 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늦게 집에 들어오면 딸이 잠든 모습을 보고 일찍 나서야 하는 하숙생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밀려드는 전화와 상담 요청에 어디서 파출부를 구할 여유가 없었다. 딸과 틈틈이 집안일을 해봤지만 너무 피곤했고 서툴러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다. 파출부 없이 지내다 보니 집안은 점점 지저분해졌고 딸은 학과 공부에 매진하느라 집안일을 할 새가 없었다. 나름 20살이 되었으니 한껏 꾸미고 나가 친구들과 놀 시간도 부족한 때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딸이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엄마와 둘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형편이 좋지 않다고 했다. 친구의 엄마는 그동안 파출부 일을 계속했는데 요즘 일자리가 끊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그분에게 우리 집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딸의 친구는 교환학생으로 곧 외국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집안 꼴이 엉망이었는데 잘 됐다고 하며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 딸 친구의 엄마는 우리 집에 인사를 왔고 나는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와이프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 사랑한 와이프는 눈에 띄는 미인이었다. 게다가 성격도 차분하고 조용조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안지수였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살림은 제 손에 맡기시고 마음 편히 일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지수씨. 예쁜 얼굴에 당차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우리 집을 쭉 둘러보더니 필요한 일을 척척 해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꺼내더니 국,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차려줬다. 딸과 얼마 만에 집밥을 먹는 거냐며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다. 지수 씨는 다른 집에서 일해본 경력이 많아 그런지 눈치가 빨랐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딸과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지수 씨에게 뭘 물어볼 때만 밝게 웃으며 대답을 했고 어려운 부탁도 기꺼이 들어줬다. 예를 들면 오늘은 다른 일은 하지 마시고 창고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제가 시간 조절해서 일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라고 받아쳤다. 우리 집은 예전에 일해주던 파출부가 있을 때보다 더 깔끔해졌다. 지수 씨는 억척스럽게 커튼도 빨아놓고 쉬지 않고 집안일을 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 쉬엄쉬엄 하라고 했지만 남의 집 일 해주면서 농땡이 필 수 없다고 웃어 보였다. 지수 씨는 나보다 3살이 많았고 나를 큰 누님처럼 보듬어줬다. 내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다음 날 먹을 해장국까지 끓여놓기도 했으니 마치 와이프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먼저 간 아내는 식물 키우는 것을 참 좋아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집에는 화초와 다년생 식물이 가득했다. 아내가 떠나고 식물은 모두 말라 죽고 말았고 우리 집엔 초록 식물 하나 없이 건조한 분위기였다. 봄이 되자 지수 씨는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말했다. 와이프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한데 취미도 비슷하니 지수 씨에게 점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지수 씨가 화초를 가꾸기 시작하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다. 좋아요. 구독 부탁. 지수 씨가 우리 집 일을 해준 지 몇 달이 되어서야 회식을 했다. 원래 지수 씨가 온 지 한 달 됐을 때 격려 차원에서 거하게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워낙 바빠 틈을 내지 못했다. 회사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나 회식을 잘 챙겨주는 편인데 우리 집 일을 해주는 지수 씨를 챙기지 못해 내심 미안한 마음이 컸다. 딸에게 뷔페를 예약하라고 했고 우린 한강이 보이는 호텔에 가게 되었다. 그날 우린 저녁 식사를 하고 바에 가게 되었다.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중간에 나갔고 지수 씨와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듣다 보니 우리 형편과 비슷했다. 남편과는 고아원에서 만났다고 했다. 둘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외동딸을 교육시키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남편이 느닷없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지수 씨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근처 식당에서 일했지만 종일 서서 일을 하니 월급만큼 병원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파출부로 일해서 먹고 산다고 했다. 나는 호래비가 다 큰딸과 둘이 지내려니 부족한 게 많다. 살림은 서툴지 매번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람을 썼다고 했고 지수 씨는 가능하면 오래도록 우리 집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나는 그 점은 걱정 말라고 했다. 내 머릿속에는 매일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주말에도 그녀를 보고 싶었다. 와이프와 그랬던 것처럼 같이 장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쉴 시간이 있어야 하니 주말에
우리 집에 오라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혀가 꼬이도록 술을 마셨다. 조명발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 예뻤고 아내가 생각나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같이 있고 싶다고 고백했고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내가 떠나고 다른 여성과 가벼운 소개자리 한 번 나가지 않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다. 그런데 아내와 닮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너무 설렜고 그날 호텔룸을 잡아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지수 씨가 우리 집 일을 해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일찍 퇴근한 날에는 지수 씨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과부와 호래비가 얼마나 잘 맞던지 그동안 외로웠던 시절을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지수 씨를 만난 지 1년이 흘렀다. 딸은 아빠, 요즘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묻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딸에게 지수 씨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딸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간소하게 결혼을 할 예정이다. 배우자와 사별을 한 아픔이 있으니 누구보다 서로를 잘 챙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지수 씨 딸의 학비도 내가 내주기로 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다.